안녕하세요, 아레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신규 지원을 받아서 강력해진 드래그니티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덱, 메인 덱, 엑스트라 덱이 있고요. 먼저 메인 덱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람입니다. 크람은 상급 몬스터고요. 그리고 글로로 서치가 가능합니다. 전기나 강력한 펌프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아니지만 공격형 몬스터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좋고요. 소생도 쉽게 가능해서 한 장 투입해주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레바테인도 좋은 카드죠. 전기에 활용되는 카드고 보통 패에 잡히면은 패가 조금 말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전기부합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미스틸 한 장입니다. 미스틸도 좋은 카드입니다. 전기에 활용되고 한 장 이상은 꼭 들어갑니다. 이 세 장, 즉 레벨 5 이상의 드래곤티 몬스터를 서치해주는 게 이따 소개할 글로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묘지에 있어야 하는데요. 이 카드를 발동해서 레벨 5 이상의 드래곤티 카드 한 장을 패에 넣고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기만 하면 전개가 원활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 장을 한 장 한 장씩 넣어주고요. 상급 몬스터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드래곤티 둑스입니다. 초창기 드래곤티 덱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던 카드고요. 묘지 자원이 충분하고 일반 소환권이 있으면 엄청난 화력으로 투핸드로 총 3퍼미션까지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담으로 숨겨진 세력 3만 숨겨진 세력 중에서 퍼웨가 없는데요. 저는 퍼웨가 아닌 카드가 2장 딱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카드는 세나트입니다. 세나트도 2장이 들어가는데요. 세나트는 둑스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지만 패소모가 더 크지만 조금 더 광대한 양의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단점이겠네요. 2장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나트는 효과를 발동하게 되면 패에서 드래곤키티 몬스터 한 장 버리고 그 다음에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장착하는 식인데 확실히 강력은 하겠죠. 유지 자원도 쌓이고 하니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 효과를 발동하게 되면 세나트를 효과를 발동한 턴에는 기적 몬스터나 다른 속성의 몬스터를 소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래곤 쪽만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엑스트라 덱 몬스터가 주로 활발히 활용되는 덱이고 기계적은 하리파이버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드래곤족이라 크게 무리는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패소모가 어느 정도 큰 카드이기 때문에 2장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가투스입니다. 레가투스는 일반 소환이나 벨러로 효과가 막혔을 경우에 특수 소환을 해서 로물루스를 띄우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카드고요. 주로 레무스와 원핸드 전개법에 활용되는 카드입니다. 마함 견제도 가능하고 또 추가 전개 보충 요원이 되기도 해서 2장 써줍니다. 레무스 3장입니다. 레무스는 장착형 카드들과 비슷한 스탯을 가지고 있지만 장착형 카드로 쓰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 회의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용의 계곡을 서치 또는 묘지에서 드래곤니티 카드나 용의 계곡이 존재하면 특수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핸드 전개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무스로 용의 계곡을 서치하고 용의 계곡으로 패한장을 버려요. 그 다음에 레가투스를 서치. 레가투스는 필드 위에 용의 계곡이 있으므로 특수소환 가능하고요. 레무스가 그때 특수소환돼서 2마리로 레벨 6의 싱크로 몬스터를 전개하면 됩니다. 원핸드 원코스트 전개법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파랑크스는 둑스와 마찬가지 위치의 카드였다가 신규 지원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입지가 떨어진 카드죠. 효과가 변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레무스나 쿠제 등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3장을 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쿠제인데요. 쿠제는 파랑크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탯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레벨 2 튜너이기도 한데요. 단점은 레벨 4로 취급이 가능하지만 레벨 4로 취급할 경우 드래곤족이 아니고 드래그니티 카드의 싱크로 소재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살짝 아쉽죠. 그래서 쿠제가 파랑크스의 상위 호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서로 장단점이 있는 카드겠지요. 네, 그래서 장착형과 장착되는 드래그니티 카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패트랩들입니다. 하루라라 3장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전시기지 2장도 설명 삼가하겠습니다. 키티크로우도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패트랩 이 정도 하고요. 디디크로우를 왜 넣었냐 하면은 이번에 무덤의 지명자가 준제한이 되었죠. 그래서 묘지 체험 제외가 좀 부족해진 것도 있고요. 또 가잘그의 효과로 폐에 유교조나 제피로스가 있을 경우에도 덱에서 크로우를 서치하고 폐에서 반대로 유교조를 버려주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한 장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바람 속성 서포트 카드 몬스터들입니다. 정예의 제피로스, 남정령 템피스터, 안개 골짜기의 유교조입니다. 제피로스는 주로 용의 계곡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의 계곡을 폐로 되돌리고 유지해서 특수환하고요. 템피스트는 폐순환과 서치, 유교조는 가젤그, 전개에 활용되는 카드입니다. 가젤그의 경우 2장이 꼭 필요하므로 2장을 꼭 써주셔야 해요. 템피스트는 제한 카드라 한 장밖에 쓸 수 없고요. 제피로스 또한 듀얼당 한 번밖에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만 써줍니다. 이렇게 몬스터들의 소개는 끝났습니다. 용의 계곡 3장 마법 소개할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카드죠. 용의 계곡을 사용함으로써 드래그니티 카드를 덤핑과 세트할 수 있고요. 또 이 덱의 핵심 카드인 레무스로 원헤드 전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서치 효과, 덤핑 효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슬프게도 준제한이 되어버린 무덤의 지명자입니다. 패트랩을 케어해주고 또 무덤에서 묘지에서 카드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그 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준제한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있는 만큼 꽉꽉 넣어주셔야 합니다. 에펙기털 뭐 딱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신창도 좋습니다. 신창은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소환하는 효과나 특수소환하는 효과랑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로물루스로 서치도 가능하고 꼭 로물루스가 아니더라도 필드 드래그니티 몬스터 둑스 일반 소환이 했는데도 벨로로 효과가 막힌 둑스 이게 장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말림의 요소가 크게 되진 않는 몬스터고 전기에도 필요한 몬스터라서 카드라서 한 장 써줍니다. 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신지원 마법 중에선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글로로 크람, 레바틴, 미스틸이 있는데요. 상급 중에 보통 미스틸을 서치하고 로물루스를 제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갑니다. 서치도 좋고 묘지에서 끝까지 아들을 벌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은 꼭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조화의 패입니다. 조화의 패는 이 덱에 레벨 2 이하고 드래곤적 몬스터와 1000 이하의 공격을 가진 몬스터가 7장이 있어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카드겠고요. 어리석은 매장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죠. 용의 염료도 어리석은 매장과 비슷한데 드래곤적 몬스터만 덤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말살의 지명자입니다. 말살의 지명자의 경우 이번에 무덤의 지명자가 준지연이 되면서 사용률이 오른 카드인데요. 덱에서 카드를 제외해서 효과를 봉인한다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롱기누스에 호환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3장까지는 넣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덱이 패트를 맞으면 아픈 덱이긴 하지만 3장 안 넣어도 충분히 잘 굴러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메인 덱의 마지막 카드 무한포형 한 장입니다. 무한포형도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엑스트라 덱입니다. 아라르바르 한 장. 아라르바르는 이번에 신규 지원으로 나온 몬스터고요. 소환 조건은 아스칼론과 동일하게 그냥 튜너 한 마리와 튜너 2배의 몬스터 한 장을 소지합니다. 한 장 이상 소지를 해요. 보통은 레바테인과 다른 이앱 트리니티 카드들로 나오거나 벌처와 다른 카드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상대의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때 뮤지에서 트리니티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그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지역이 있는 효과긴 하지만 원퍼미션이라는 좋은 효과를 가진 몬스터죠. 그리고 상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상대 필드의 마법 또는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축으로 한다면 해피의 깃털 말고 죽은 자의 소생을 사이드에서 갈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스칼론입니다. 아스칼론은 신규 지원이라기보단 좀 지원이긴 한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네, 효과가 좋습니다. 소환 조건은 아스칼론, 아라르바르 동일하고요. 또 묘지 자원이 충분하면 상대 필드의 모든 카드를 제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카드입니다. 공격력도 3300이고 이 둘의 공격력이 드래곤이티 테마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태커로서 둘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선 턴에 아라르바르,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에 아스칼론을 꺼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렐로드 세비지 드래곤과 크리스탈린 드래곤입니다. 이 두 장이 팔렙 범용 싱크로 몬스터이기 때문에 너무 뛰고 드래곤종 몬스터라는 점도 이 덱에 어울리겠죠. 아까 말씀드린 세나트의 제약에 포획받지도 않고 또 세나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력히 활용이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씩 넣어줍니다. 우선도는 묘지에 링크 카드가 많다고 한다면 바렐로드가 우선권이 훨씬 높습니다. 효과가 많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처입니다. 벌처는 묘지에 장착형 드래그니티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효과를 발동하는데요.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묘지에 있는 드래그니티 카드를 마음껏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 쿠제 2마리, 파락스 2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모두 장착, 모두 특수 소환이 가능한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소환 조건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몬스터입니다. 각을 잘 노리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네요. 바주란다입니다. 바주란다는 가젤에게 우선권이 한참 밀려요. 근데 일반 선권을 안 쓰고 레가투스로 전개를 한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후공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너무 유명하니까. 가잘그가 이 덱의 핵심 싱크로 몬스터입니다. 반복적인 패에서 묘지로 보낸다는 효과를 이용해서 유괴조를 2번 덤핑해서 특수 소환을 2번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블랙패더 제피로스를 덤핑을 해서 필드에 융합 마법, 그러니까 필드 마법 패로 바운스 시키고 제피로스를 특수 소환해서 추가적인 전개를 노리는 방법까지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 카드입니다. 이 덱의 핵심 키 카드고요. 이 카드 없으면 전개가 불가능해요. 네. 이 카드가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각 용왕 아톰스입니다. 아톰스는 소환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가잘과 미스티를 소재로서 주로 소환이 되고요. 보통은 레바테인을 덱에서 특수 소환을 할 때 쓰입니다. 네. 덱에서 드래곤종 몬스터를 공격력과 수비력을 0으로 함으로써 특수 소환하는 효과예요. 효과가 무효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드래곤종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암강용 암흑메탈입니다. 암흑메탈은 엄청 사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뮤지에서 드래곤족 카드를 소생시켜서 추가적인 전개를 노릴 수도 있고요. 싱크로 소환 전개를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후반전이면 턴턴에 이미 사용했던 아라르바르나 아스칼론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3 버스터 샷 드래곤입니다. 이 카드는 딱히 의미가 있어서 넣은 카드는 아니고요. 드래곤족이고 3링크에 피스티와 동일한 링크 마커 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한 장 넣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입니다. 피스티는 뮤지에서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소생시키는데요. 레벨 4 이하라는 제약이 달려있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레벨 4 뭐 그런 것도 없네요. 네, 그냥 특수한인데 보통의 경우 피스티와 3버스터 샷이 이런 양상으로 이쪽과 이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피스티의 효과에 의해서 가샬그리 특수 소환해서 추가적인 전개를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카드죠. 스트라이커 드래곤은 딱히 능력은 없고요. 그냥 링크 마커 가리키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리키기용. 천구의 성가기는 패 바운스 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릴리스하면 패나 덱에서 드래곤족 몬스터를 공격력과 수위력을 0으로 하고 특수 소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후공 대비와 패 바운스에 굉장히 효과적인 카드겠죠. 하리파이버는 전개에 활용되는 카드고요. 딱히 아실만한 효과라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드, 용의 계곡, 신창, 글록 모두 서치가 가능하고요. 소환 조건도 쉬워서 이 덱의 초동에 반드시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엑스트라 덱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사이드 덱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죠. 일단 블랙 로즈 드래곤 한 장입니다. 블랙 로즈 드래곤은 어떻게 소환을 하느냐, 레벨 6 그리고 8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기잠이라는 몬스터 때문입니다. 기잠의 경우에 레벨 3이고요. 보통 질풍과 함께 블랙 로즈 드래곤이 나오는데요. 질풍을 사용하게 되면 덱에서 기잠 레벨 3의 튜너와 비행야 수종 몬스터인 둑스를 꺼내서 그 둘로 싱크로 소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레벨 7의 몬스터가 블랙 로즈 드래곤이죠. 속공 마법인 질풍이기 때문에 상대 턴의 필드를 털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풍은 이외에도 드래곤족 소환 제약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3장 채용될 수 있는 카드겠고요. 세드전에서 잘 갈아서 필드 내성이 없다 한다면 크게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블랙로즈 드래곤 한 장, 그리고 암흑메탈 드래곤 카드는 워낙 유명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말고도 그냥 효과로 묘지나 배에서 드래곤족 몬스터 한 장을 소생시킵니다. 보통 레바테인이 이 카드의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만약에 레바테인이 패에 잡혀있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레다메와 레바테인 둘 다 메인 덱을 채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판카라톱스 한 장입니다. 말명자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스킬 드레인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말고 3장을, 2장 넣고 싶은데 덱스페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한 장만 넣게 됐네요. 스킬 드레인 격파도 가능하고 어테커로도 무난히 활용이 가능해서 한 장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롱기누스. 네, 롱기누스 굉장히 좋죠. 롱기누스는 카드가 제외되지 않게 막아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경우 묘지 자원이 많이 쌓여 있어야 굴러가는 덱이고요. 아스칼론의 경우 묘지의 드래그니티 카드를 제외할 수 없으면 효과를 발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묘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덱입니다. 묘지 자원을 지켜주는 카드가 바로 롱기누스지요. 그리고 보통 구할은 제외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건데, 세트에 두고 파괴되었다 할 때 특수 소환을 해서 추가적인 전개에 활용도 가능한 카드라서 2장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잠은 아까 블랙로즈 드래곤과 설명을 드렸지만 좀 다릅니다. 카드는 살짝 툭수와 비슷한데요.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묘지에서 레벨 4 이하의 몬스터 한 장을 장착시킵니다. 그래서 7렙 싱크로 몬스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랙로즈 드래곤이죠. 질풍 없이도 묘지 자원이 있다면 한 장으로도 바로 블랙로즈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는 거죠.
이펙트 벨러입니다. 이펙트 벨러는 뭐 사용하기 위함도 있고요. 솔직히 한 장 넣을 거면 그냥 판그라 2장이 좋아는 보입니다만 요새 지명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한 장 넣어볼 만한 카드여서 일단 넣어봤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소생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메인 덱에 넣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제가 메인 덱 40장을 준수하고 있어서 좀 넣기가 어려운데 해피 깃털을 뺄지 아니면 뭐 다른 카드를 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이드 덱에 한 장 들어가고요. 트윈 트위스터 요새 마한 대세죠. 엘디치가 굉장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2장 넣어주고요. 게일도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거 수호령인데요. 카드는 묘지 자원을 회수 그리고 특수 소환 해서 전개에 활용하는 카드입니다. 보이드의 경우 필드에 드래그니티 싱크로 몬스터가 있으면 퍼미션을 걸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마법 함정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루몰루스로 서치도 가능해서 효과적으로 퍼미션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덱 소개는 마치게 되었고요. 아직 레시피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